마치고 간담회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황철성 서울대 재력공학부 교수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고동진 의원님 먼저 발표해 주시죠. 황 교수님 내용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디테일하고 그다음에 전문성 있는 내용이고 좀 시간이 좀 걸리시기 때문에 일단 제가 좀 먼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이라고 하는 게 그 주체가 기업입니다. 행정부든 국회든 선출된 정치 조직들은 후방에서 기업의 그 인프라 환경을 지원하는 게 본인들의 역할이지 기업의 방향과 어떤 그 결정을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그 반도체 산업이 세계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만 정부라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걸 응원하고 지원을 해야지 어떤 기업이 정할 입지를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호남으로 기업을 들이겠다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는 선동에 불과합니다. 그 핵심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I 시대 메모리 반도체가 이제 병목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도 전망이 됩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일이죠. 하지만 반도체 산업은 부지 선정과 검토에 보통 5년에서 7년이 걸리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그 12월 에너지원이 풍부한 남쪽 지역으로 기업이 눈을 돌려야 한다고 말한 이후에 호남 투자 이야기가 그 청와대를 중심으로 공식화되고 있는 것은 사류 정치가 글로벌 인류 기업들의 팔을 비틀고 있는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려도 반도체 산업은 흔히 인수전 싸움, 즉 인력 수력, 전력이 키입니다. 그리고 전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막대한 투자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력 측면에서 보면 용인의 삼성 국가산단 팹 6개 10기가와트가 필요하고 SK 일반 산단 팹 4개에는 5.5기가와트가 필요합니다. 삼성이나 SK나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면 팹 1개에 통상 1.5기가와트가 필요로 합니다. 팹 하나에 기업 측이 부담하는 대략 40조 원의 공사비를 차치하더라도 막대한 돈을 들여서 공장을 짓는 것들, 그걸 가동할 전력이 없으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말하는 것은 새만금 등의 태양광 재생 에너지를 많이 강조를 하는데 그 실효율이라고 하는 것이 20%가 안 됩니다. 제가 2년 전에 새만금을 직접 방문해서 현장을 조사해 보기도 했습니다. 전국에서 규모가 가장 큰 새만금 태양광 단지도 설비 용량이 0.3기가와트에 불과합니다. 실효율 20%까지 계산하면 새만금의 실제 전력량은 0.06기가와트밖에 안 되는데 팹 1개에 필요한 1.5기가와트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전력량 수치입니다. 결국 제일 중요한 전력에 있어서 호남의 재생에너지로는 막대한 전기가 들어가는 반도체 클러스터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현실적 문제가 있습니다. 예컨대 10기가와트를 태양광으로 조달한다면 서울시 면적 1억 8천만 평만큼을 태양광을 전부 깔아야 합니다. 설령 부지가 있기 때문에 이걸 호남에 깐다고 해도 태양광 전력은 재생에너지의 그 간헐성 때문에 전력을 저장할 ESS,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 이게 필요합니다. 산업용 ESS의 경우 컨테이너 단위 전력량 기준으로는 5메가와트로 제작이 되는데 통상 하나당 약 10평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이걸 계산해 보면 1기가와트라는 설비 용량을 구축하기 위해선 약 축구장 하나의 면적인 2,000평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계산이 나옵니다. 즉 10기가와트는 서울시 면적의 태양광 부지와
축구장 10개만큼의 ESS 저장 공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계산입니다. 또 ESS 1기가와트 구축 비용만 4천억에 달하기도 하고, 게다가 지난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서 보듯이 배터리의 열 발생 문제로 아직까지는 그 안전 또한 현재 기술로는 100%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패밀리스라든가 소부장 업체들이 경기 쪽 판교 등 수도권에 밀집이 되어 있는데, 호남으로 반도체 산단이 조성된다면 물류비가 먼저 증가하고 공동 연구 개발이나 신속한 기술 지원이 어렵게 되는 생태계적 문제가 야기가 됩니다. 전 세계 사례를 보자면 각국의 반도체 산업은 모두 기존의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성장했습니다. 미국의 실리콘밸리, 독일의 드레스덴, 대만의 신주과학단지 등 이 클러스터는 관련 연구소나 소부장 등 협력 기업들이 장기간 축적되면서 경쟁력을 확보한 결과입니다. 호남과 같은 새로운 지역에 동일한 수준의 생태계를 단기간에 구축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어려운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합니다. 이 인력 측면에서 보면 반도체라고 하는 산업은 생태계를 따라 움직이는 것이고, 그 생태계 자체가 수도권에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인력 또한 수도권으로 모이게 됩니다. 바꿔 말하면 반도체 인력이 호남으로 가야 할 어떤 뚜렷한 동기부여가 많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반도체 전문 인력과 소부장 기업들은 수도권 남부에 많이 집적되어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호남에 새로운 반도체 산단을 조성하면 신규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기보다는 기존 클러스터에 숙련된 인력들을 수도권과 서로 유치하는 경쟁을 촉발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것은 인력난과 비용 상승 등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반도체 산단의 신규 조성은 호남과 같은 단순한 입지 결정보다 인력을 유인할 수 있는 생태계가 있는지, 개발 인력들, 관련 인력들의 정주 여건이 조성되어 있는지 등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합적으로 보자면 이번에 청와대로부터 나온 반도체 호남 신규 투자권은 이재명 대통령의 그 떨어지고 있는 국정 운영 지지율을 타개하려는 차원에서 나온 하나의 선동적인 쇼에 불과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반도체 팹 하나 짓는 데에만 보통 7년이 걸립니다. 이재명 대통령 임기는 2030년까지로 4년이 남았는데, 임기 종료 후에도 기업들이 정말 호남에 투자를 할지 의문입니다.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진들이 기업들을 압박해서 마치 MOU를 맺은 것처럼 치적으로 홍보하고 실제 이행은 하지 않는 그런 구태의 모습은 제발 지양하기를 바랍니다. 산업의 입지라고 하는 것은 기업이 직접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의 수장으로서 기업을 지원하는 역할만 하시고, 기업 결정은 본인이 직접 좌지우지하려는 고난 밖의 행동은 분명한 월권이라고 하는 것을 똑똑히 아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